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제가 울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한 것은 오로지 저의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내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져 식물인간이 돼 중환자실에 간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다시 일어서게 한 어느 남편이 한 말입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영혼과 아내의 영혼이 소통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사랑으로 아내의 영혼에 희망을 준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어색했지만 어느 날부터 차츰 아내가 자신의 말에 집중하는 걸 느꼈답니다. 이런 영화 같은 실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랑은 정말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친지 중에 의식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된답니다. 그분은 다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시가 지역의 활력 저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탈대전을 막기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전의 뿌리 산업인 금형을 첨단 업종과 집적화시킬 수 있는 대덕 평촌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가운데 2025년까지 총 7개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도내 이주 노동자 470명을 상대로 주거 환경과 노동 조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주 노동자 44%가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산재를 당한 이주 노동자 37%는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도심 한복판에 조성한 중촌 시민공원이 접근하기 어려워 정작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대산석유화학단지 5개사의 유해 화학물질 운송 탱크로리 차량 200여 대에 화학물질 정보와 방제 요령, 비상연락처 등이 입력된 QR코드를 부착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적재된 물질의 성분과 대처 방안 등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충청남도가 일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회의나 행사 때 일회용 컵 용기와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 산하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세종시 이전을 추진합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소방시설업 등록 업무와 시공능력평가 등 정부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13개 시도회에서 100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태안의 한 축산 농가에 소에게 먹이를 알아서 척척 공급해주는 무인 자율주행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덕분에 노동력 절감과 사료 절약 등 일석이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송민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 기자, 이 대전과 충남의 급수시설 곳곳에서 우라늄이 잇따라 검출돼 먹는 물 공급이 중단된 곳이 많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우라늄 정수 장치를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요. 네, 저희 취재진이 대전시 외삼동의 한 마을을 취재했는데요. 이 마을은 지난 2008년에 이 국립환경과학원 자연방사성 물질 정밀 조사 결과 이 급수시설에서 고농도의 우라늄이 검출돼서 이렇게 사용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성군은 다음 해죠. 2009년 11월에 우라늄 저감 시설을 설치해서 식수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마을 급수시설에 설치된 우라늄 저감 시설이 어찌된 일인지 9년째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과도한 전기료 부담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전기요금이 비싸서 1년도 채 못 썼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인데요. 실제 저감장치 사용에 필요한 전기요금은 한 달 평균 60만 원씩, 1년이면 7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 기금이 고갈되고 각출을 하기도 부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예 장치를 꺼버렸다고 합니다. 네, 이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하는 건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인데 특히 이 외삼동이면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곳 아닙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한 결과 이곳에 고령의 주민들이 계신데요. 이 우라늄이 섞인 물을 수년째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상수도 공사비 일부를 감면해서 수돗물을 쓰도록 유도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외삼동 마을 주민 98가구 가운데 이 상수도가 미설치된 가구가 29가구, 그러니까 약 30% 정도 되거든요. 이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으로 우라늄 지하수가 장기간 식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이 쓰지도 못할 설비를 설치해 준 셈이군요. 이 자치단체 기본 업무는 물 잘 나오고 청소 잘하는 겁니다. 빨리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비싼 통행료 때문에 논란을 빚어온 천안 논산고속도로 요금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리게 된다고요. 네. 지금의 반값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네, 이 천안 논산고속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천안 목천과 논산 연무를 잇는 이 총연장 81km의 민자고속도로입니다. 네. 이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을 거치지 않고 충청권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호남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평균 5만 3천 대, 연간 5천만 대 정도의 차량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2년부터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시작했는데 이 81km를 주행하는 데 드는 통행료가 일종 승용차 기준으로 9,400원에 달합니다. 이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보통의 고속도로보다 2배가 넘게 비싼 건데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 통행요금이 47%나 인하된 4,900원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요. 이 도로공사가 매년 1,000억 원대의 공채를 발행해서 이 통행료 인하로 발생하는 민간 운영업자의 수익 감소분을 보전을 해주고요. 민간업체와 계약이 끝나면 이 도로공사가 직접 도로를 운영하면서 공채 발행 비용을 회수하기로 한 겁니다. 네, 이 울며 겨자 먹기로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 구간 운행이 많은 분들에게 많이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호남과 수도권을 오가던 이용객들 그리고 또 천안 논산 고속도로로 출퇴근을 하던 지역민들에게 이렇게 크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통행료 인하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인 이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요금 인하는 다른 민자고속도로에도 적용될 수가 있을 전망이어서 이 서민들의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 특히 생계를 위해서 이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군요. 대전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도심 한복판에 조성한 시민공원이 정작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요. 네, 앵커께서는 이 중촌 시민공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뉴스를 전하느라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고 또 가본 적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중촌 시민공원은 대전 중촌동에 있는 축구장 6개 크기의 도심공원입니다. 이 기다란 공원의 왼쪽에는 호남선 철길이 지나고요. 오른쪽에는 왕복 4차선 도로가 놓여 있는데요. 또 다른 한쪽은 이 쓰레기 수거 차량 차고지로 막혀 있고 이렇게 공원 통행 자체가 불편하다 보니까 공원 전체가 도심 속의 외딴 섬이 됐습니다. 네. 당연히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지 않은데요. 인근에 수천 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들도 공원 이용을 꺼릴 정도입니다. 실제 저희 취재진이 아파트에서 공원까지 직접 걸어가 봤다고 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이 왕복 5차선 도로를 건너고 또 철길을 통과하는 지하차도를 건너 이렇게 해서 공원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공원에 가는 건데요. 예. 여기에 대전시가 지난 7월에 공원 진입로 하면서 공원 오른쪽에 4차선 대로를 냈는데요. 이 차량 통행으로 인근 유등천에서 공원으로 가려는 발길까지 막고 있었습니다. 네. 산 넘고 물 건너서 공원에 가야 한다. 예. 참 표현이 재밌네요. 이 도심공원은 도시민들에게는 허파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공원을 활용할 대안은 없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 현실적으로 각종 구조물을 철거할 수는 없는 만큼 공원 자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말에 벼룩시장을 연다든지 아니면 이 공연이나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중촌 시민공원과 인근 진입로 공사에는 700억 원 가까운 세금이 투입이 됐는데요. 더 이상 공원이 방치되지 않도록 이 대전시가 서둘러서 차선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왕 만들어 놓은 공원이라면 재구시를 하게 해야죠. 이 밖에 밤새 들어온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오늘 새벽 2시쯤 천안시 직산읍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이 집에 사는 76살 할머니가 얼굴과 발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이 불은 아파트 45제곱미터를 모두 태운 뒤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에 촛불을 켜놓은 것 같다는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송민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청남도가 풍수해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가입 대상은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이며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정부가 부담합니다. 읍면동 사무소나 풍수해 보험 판매 5개 민간 보험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학부모 서비스가 이달부터 충남도 내 전체 유치원에 시행됩니다. 우선 모집은 유치원별 우선 모집 대상자가 오늘부터 7일까지 유치원 최대 3곳에 접수할 수 있으며 일반 모집은 19일부터 21일까지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 최대 3곳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오늘부터 7일까지 학술문화관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응할 우수기술 10개를 공개합니다. 수소가스 센서와 고품질 흑연 기반 그래핀 소재 기술 등으로 국내 4대 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발표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대전방송 총국은 오늘 저녁 7시 40분 KBS 1TV에서 가로림만의 해양 생태계를 1년간 추적한 기록을 특별기획으로 방영합니다. 가로림만은 2016년 국내 최초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제1호 국가해양정원을 만드는 것이 가로림만의 새로운 꿈입니다. 부여군이 연말에 출시될 부여 새 지역화폐 굿들의 페이에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올해 처음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며 지역화폐를 받기 위해서는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대전문화재단은 내년 대전 태미예술창작센터 7기 입주예술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대전 태미예술창작센터 홈페이지에서 오늘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접수합니다. 대전문화재단 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가 오늘 대전 예술가의 집 1층 루리올에서 새로운 10년 대전문화재단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기념 전시는 2층 복도에서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계속됩니다. 대전 시립미술관은 오늘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몰입형 아트 전시 어떻게 볼 것인가 전을 개최합니다. 단순히 관객이 작품을 바라보는 수동적 형태가 아닌 디지털 매핑, 미디어 아트 등을 통해 감각적 체험을 유도하는 신개념 전시 형태입니다. 날씨입니다. 대전, 세종과 충남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6도의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기온은 대전 홍성 19도, 세종 20도, 천안 18도 등 18도에서 20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충남 북부와 남부 앞바다 모두 0.5m 내외로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무리한 공부보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수험장 반입 가능 물품이나 반입 금지 물품 등 수험생 주의사항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주의사항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중등진로진학 담당 이연충 장학관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연충 장학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14일이죠.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데 먼저 이번 시험 일정 또 시험 시간 어떻게 되고 또 수험생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올해 수능 시험은 11월 14일 목요일에 실시됩니다. 수능 전날이 13일 오전 10시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출신 학교에서 검정고시 출신 및 타도시 출신자는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수험표를 배부하고 오후 2시에는 해당 시험장 학교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됩니다. 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4교시 탐구 영역을 선택한 수험생은 4시 32분에 5교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을 선택한 수험생은 5시 40분에 시험이 종료됩니다. 올해 대전의 수험생은 16,888명으로 전년 대비 약 1,7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네. 전년 대비 1,700명, 대전만 그렇게 감소를 했군요. 수능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은 물론 그 학부모들의 긴장감도 더해지고 있을 텐데 지금부터 이 수험생들은 시험 날까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예, 지금부터는 욕심을 버리고 감기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면서 마무리 학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익숙한 참고서와 오답 노트를 활용하여 정리하고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것을 다지는 기간으로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 학습과 함께 수능 문제 풀이 시간이나 OMR 카드 작성 시간 등 그 주어진 시간 내 수능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함께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오늘이 수능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수능날 일정과 똑같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OMR 카드 작성을 해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확하게 OMR 카드에 표기하여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며 이 또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하려고 늦은 밤까지 공부에 매진하는 수험생들도 있을 텐데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기보단 수능 일정에 맞춰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더 좋다면서요. 예, 지금은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기보다는 건강관리와 컨디션 조절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휴식과 수면 등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충실히 하여 체력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앞서 수능시험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9시간에 걸쳐 실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긴 시간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필요하고 이 시간에 맞춘 생활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 특히 감기 정말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 수능 시험 당일에 수험표와 신분증, 시계 이런 것들 좀 챙겨가야 하는 준비물들이 있는데 수험생 준비물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능날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도시락을 지참하여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꼭 입실해야 합니다. 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 결제 기능 및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시계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늘로 표시되는 시계만 가능하다 얘기죠? 네. 예. 반대로 또 이 수능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는 물건들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텐데 이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전자시계, 전자담배,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에 해당합니다.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갖고 간 경우에는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는 학부모님들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그 학부모들은 수험생들의 점심 도시락에 많이 신경이 쓰일 텐데 네. 이 점심 도시락이나 간식 준비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일단 시험장 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은 반드시 도시락을 지참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자주 먹었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따뜻한 보온 도시락으로 준비하고 네. 긴장 완화를 위해 따끈한 차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간식은 초콜릿 등 평소 즐기는 것으로 간단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도시락은 평상시 자주 먹었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해라. 사실 이게 또 잘못돼서 배탈이 나면 큰일이죠. 또 간식도 평소 즐기는 것들로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수험장이 추울 수도 있는데 이 체온 조절을 위한 담요를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요. 수험장은 아침 일찍부터 난방기를 가동하므로 춥지는 않습니다. 네. 내지한 감독관이 부정행위 유무를 확인하므로 무릎 담요는 가급적 갖고 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복장은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으로 입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수험 당일날 그 수험장은 아주 따뜻하게 유지가 될 거니까 담요 같은 거 안 가져오는 게 오히려 좋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이 수험생들 모두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들 또한 수험장 주변에서 자동차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든가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한데 시민들의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수능 당일 출근 시간을 10시로 늦춰주시고 수험생 중 시간이 늦어 당황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시험장까지 태워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험장 학교 주변에는 3교시 영어 듣기 평가가 시작되는 1시경에 자동차 경적 등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일 오후 1시에 영어 듣기 평가가 있군요. 네. 그때는 자동차 경적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그 수험생들에게 응원과 격려 차원에서 이 엿이나 초콜릿 등 사전에 선물들을 많이 하는데 자칫 이런 선물들이 수험생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수험생들에게 전하는 선물 어떤 방법으로 전하는 게 좋습니까? 예, 큰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는 사소한 것조차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먹었을 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간단한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전하며 용기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 과도한 심적 부담을 주는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예.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그 대전시 교육청도 사전 준비 또 현장에서의 학생 지원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시 교육청 수능 준비 사항 또 이번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험생들이 편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35개 시험장에서 628개의 시험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 상황에 적극 대처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그 수험생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절차 위반을 주의해야 합니다.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이 점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눈을 감고 기다려야 합니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소탐대실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사인펜을 내려놓으십시오. 네. 이 또 시험이 끝나면 오랜 동안의 그 긴장 상태에서 풀린 학생들이 그 시험 이후의 생활에 또 어른들은 많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 수험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까? 예, 시험 이후에는 지금까지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의 어떤 휴식과 함께 또 그동안 공부 때문에 못했던 여러 가지 어떤 체험 학습이라거나 또 영어 회화 공부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위하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그 정시 관련 또 면접 준비도 해야죠. 네, 그렇죠. 예.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 학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정시에 희망하는 학생들은 철저한 대비가 또 필요하고 수시 또한 면접이 남아있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수능이 끝났다고 다 끝난 건 아니죠.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주의사항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 중등 진로 진학 담당 이연충 장학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대전 갑천에 제첩이 산다란 타이틀로 민물족의 제첩이 대전 도심을 흐르는 갑천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대덕특구 일부 대기업 연구소 임대사업 놓고 논란이란 기사에서 연구 목적으로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대기업 연구소가 본연의 기능보다 임대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어 지역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대전 세종 상가 트리플 악재란 제목으로 대전과 세종 지역 일부 상권에서 고분양가, 임대료 상승, 공실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집값 달아오른 대전이란 제목으로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또다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